요거는 영어 단어를 모를 걸 싶은 거를 줄을 쳐서 아이가 그거를 단어를 찾아보고 밑에 단어를 써보기도 시키고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바자입니다. 2024년 12달 중요. 2달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 빠르고 시간 빠르죠.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을수록요. 와, 세월 빠르다. 와, 벌써 일주일이 다 지났네. 와, 벌써 하루가 지났네. 이런 기분을 정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루하루 뭐뭐 끓일 새 없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있으면 그날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2024년 시작하면서 올해 계획과 올해 목표가 있었습니다. 올해 계획은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땀나도록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목표들 중에 한 가지는 이번 달에 이룰 것 같습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재테크 강의를 남편이랑 정말 듣고 싶었거든요. 또 그 강의료가 또 비싸기 때문에 또 남편은 그런 쪽으로 일도 관심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변하고 같이 듣게 만들기까지 저는 몇 년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하고 했었습니다. 드디어 이번 2월 달에 남편이랑 그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게 꿈만 같은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간절히 바라고 계획하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으면 옆에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면서 같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도 제가 옆에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고 또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해 주는 것으로 힘을 얻으시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원하는 목표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희경 님이십니다. 지금도 영화를 모두 영어로 보고 있고 지금은 하루 한두 시간 꼭 보고 있어요. 6살, 7살 때부터 10살까지는 하루 4시간 이상.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같은 영화 디즈니 주니어 반복해서 봤고 여러 번 보는 스타일이에요. 이 아이는 또 한 가지를 여러 번 보는 아이인가 봅니다. 한 가지를 보는 아이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늘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좀 반복해서 보는 스타일이 조금 학습적으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화들도 여러 가지를 계속 보다 보면은 여기에 있었던 대화, 저기에 있었던 대화가 중복되어서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 효과가 있습니다. ORT 9단계를 전체 2바퀴 돌았고 본인이 스스로 읽을 때까지 해보고 싶대서 길어졌어요. 지금은 ORT 필사로 문장 덩어리 익히고 있는 중이에요. 무디, 도크 다이어리, 원딕시 같은 책 읽으면 완벽하진 않아도 상황을 유추해서 이해하는데 정확한 뜻을 단어는 모르고 모르는 듯 하더라고요. 당연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진짜 알아들을까 싶어서 저거 무슨 소리야? 그러면은 아이들이 대충 흐름은 이해는 하는데 엄마가 구체적으로 질문하니까 대답하기 좀 귀찮기도 하고 말하기가 애매하니까 몰라 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들은 이제 가슴이 타죠. 하지만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가끔 책에서나 영화에서 뉘앙스를 몰라서 물어보면 대부분 알아듣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말로 물어보면 영어로 말하는데 잠시 버퍼링이 걸리기도 하고 못하겠다고도 해요. 이게 왜냐면요. 우리가 한국말로도 알아듣는 말인데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거를 만약에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어떤 건지는 알지만은 정말 어떻게 설명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질문할 때도 단어 사전을 찾아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탁탁 말을 잘하는 애들은 한국 어휘력도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어휘력 관련된 문제집도 좀 풀리셔야 됩니다. 이제 6학년이 되니
한국 공부와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궁금한 점들이 생겨서요. 한국 문법에서 한국 어순을 꼭 대비해서 배우는데 헷갈려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로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 단어 공부 영상 포함 여러 개 보았지만 엄마표 영어를 하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를 하면서 혼돈이 오지는 않았는지, 아이들이 어렵다 느낀 건 어떤 것들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제가 답변해 보겠습니다. 한 5학년쯤 되면요, 엄마들이 이제 한국 문법이 사실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영어 공부는 다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 가면 다 문법을 다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엄마표 영어 코치를 하면서 느꼈는 점은요, 저도 똑같이 이때 고민했습니다. 아, 이때쯤 영어 문법 학원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영어 책을 읽게 하고 그거를 해석하라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고, 문제집을 풀으려면은 좀 어색하고, 이게 덜 어색하다 싶은 거 다 집어넣으면 다 맞춰요. 하지만 문법 공부를 할 땐요, 문법 용어가 어떻고, 문법 용어를 집어넣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잖아. 애가 하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도 처음으로 학원 간다니까 너무 좋아해서 갔는데,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법 용어로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자기는 이해를 못 하겠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관계대명사, 뭐 동사, 명사, 이렇게 하면서 그게 어떤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런 용어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해를 못하고 아이가 선생님 설명해줘도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계속 설명해주다 뒤에 줄 서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방해될까봐 아이가 하고 또 넘어온다.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다 안 돼서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끊고 다시 집중 듣기 시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용어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학교, 학교 공부하는데 성적에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시험에서는 문법 문제가 나와도요, 뭐 그런 문법을 뭐 찾아서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고사가 1, 2, 3단원이다. 그러면은 3단원까지 자습서를 보면서 그 단원에 넣는 문법 공부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조금 보고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가 쉽습니다. 왜냐면요, 챕터북을 정도 보는 아이 정도면 중학교 교과서 내용은 너무 쉽지요. 내용도 짧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읽고, 그리고 문제집 한 2권 정도 풀고, 문제집의 뒷부분에 교과서 부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 내용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중간에 빈칸 메꾸기,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 내용을 외우는 방향으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집을 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제가 예전 영상 중에 보면은 아이가 뭐 문제를 5분, 10분 만에 푸는데 100점 맞아 그랬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중학교 가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공부를 하다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두려움도 있고 영어 문법 공부도 해야 되지 않을까 불안함도 있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맘때쯤 학원을 거의 많이 보내시죠. 엄마표 영어를 하다가. 하지만 제가 시켜보고 지나와서 보니까 학원을 보내는 순간 아무래도 지금 엄마표 영어 하는 영어 공부 양이 학원의 양에 비교하면은 말도 아니게 적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집중 듣기 1시간 하고 영어 DVD 한두 시간 보고 뭐 쓰기 하고 뭐 예를 들면 영어 읽기 쓰고 이런 양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요렇게 해놓은 게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뭐 토익 시험 치실 때도 또 영어를 뭐 자유롭게 대화하는데도 정말 큰 영향을 주지만, 지금부터 영어 학원을 가면은 지금 실력은 여기에서 멈출 것입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혼돈 오는 건 없습니다. 언어입니다, 영어는. 그렇기 때문에, 뭐, 엄마표 영어 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의고사, 수능, 토익, 뭐 이런 거 다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당연히 교과서 공부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는 아이여도 시험 범위의 공부는 좀 하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공부하는 것보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고요.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아이는 10살 중반부터 아빠의 해외 근무로 베트남에 나오게 되어 국제학교로 1년 반 개월 다녔는데 오, 정말 좋은 환경이었네요. 얘는 실질적으로도 그런 환경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일반 소통은 문제가 없으나 깊이 있는 대화나 학교 공부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10살입니다. 10살이었고 이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그 문제는 아이의 성향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그만큼 독서량에 따라서 아이가 뭐 깊이 있는 대화를 한다든지 좀 그런 게 차이가 있었거든요. 제가 10살 정도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쳐 보면요. 그렇게 깊이 있는 한국말로도 그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마 엄마표 영어를 시키다 보니까 얘가 지금 잘하고 있나?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유심히 봐서 그렇지 당연한 겁니다. 이때쯤. 그래서 저와 함께 미국 교과서 교재 한국어를 영어로 쓰는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이가 더 헷갈리지 고민도 좀 되고요. 저도 우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요, 한 10살 정도 되었을 때, 미국 교과서, 그때 아마 미국 아이들이 하는 3, 4학년 아이들이 하는 연두색 그 교과서, 그거 교재를 사서 풀리고, 그거를 또 따라 쓰기도 써보고, 막 이렇게 여러 개 활용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제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시켜보고 하는 가정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거 할 때 다른 아이들, 엄마들은 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도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는 라이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명확한 언어를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에 하고 있는 건데, 한국어, 영어로 바꾸는 거 자체를 안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도 한번 남겨주세요. 참고로 지금은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도 한국 자연관찰책을 영어로 번역하기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자기가 한국말로 자유일기를 쓰게 하고 또 한 면에는 영어로 자기가 썼던 글을 또 쓰게 했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물론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하면서 자연스럽지 않게 또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아이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자연 관찰을 할 때도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네가 줄을 치고 그 단어를 따로 적고 단어 뜻을 또 뭐 영어로 또 써봐. 뭐 이렇게 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가 엄마 모르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제가 자연 관찰책을 보면서 한국말로도 요거를 영어로 얘는 모를 것 같아 싶은 거는 제가 연필로 줄을 쳐 놓습니다. 쳐 놓으면요 아이가 제법 단어를 찾아보고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때문에 엄마 모르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찾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리고요. 그리고 또 귀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냥 영어를 잘 몰라도 한국어로 되는 자연관찰책 뭐 6줄, 7줄 되는 자연관찰책 쉽잖아요. 그러면 읽어보고 아마 요거는 영어 단어를 모를 걸 싶은 거를 줄을 쳐서 아이가 그거를 단어를 찾아보고 밑에 단어를 써보기도 시키고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한국말로 영어를 쓰기, 영어를 한국말로 쓰기도 시켜보는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기 연습이기도 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화이팅! 그리고요, 윤희안님, 집바자님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어 너무 행복한 요즘이에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전 영상부터 정주행입니다. 저희 아이 5학년은 초1부터 영상 보기와 원서 듣기를 하다가 지금은 영상 보기와 영어 리딩서 브릭스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영어 문법적인 부분이나 스펠링 쓰기 부분이 확실히 약해서 고민 중이에요. 어머님들이 제일 처음에 엄마표 영어를 할 때, DVD나 영상 보기로 해서 영어가 될까? 근데 아이가 또 잘 봐요.
근데 또 읽기가 가능할까? 내가 한번 읽어주지도 않았는데 집중 듣기를 하고 읽기 따라 하기를 시키니까 자연스럽게 또 읽기가 돼요. 그래도 또 쓰기가 막막한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영어 쓰기를 못하니까. 하지만요, 읽기까지가 됐으면요, 거의 한 70, 60% 이상은 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쓰기는요, 아이가 싫어하겠죠. 처음에 힘드니까요. 하지만 그걸 매일 시키십시오. 그 어머니들도 아이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니까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건데, 매일 시키는 역할은 엄마의 역할입니다. 엄마의 노력이 90%입니다. 그래야 엄마표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동사 시제 부분도 그렇고, 원서는 4, 5점 정도 수준은 읽고 이해하는 수준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5학년인데 4, 5점대 수준을 읽고 있다 그러네요. 지그재그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초등까지 해줘야 할지 고민이에요. 주에서는 다들 입시 영어로 학원을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집사님께 여쭈어보아요.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엄마표 영어 하면은 엄마표 영어를 같이 하시던 분들도 다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교를 앞두고는 다 입시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입시로 보냈던 아이들 수능 영어에서도 등급 안 나고요. 영어를 지금도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처럼 이렇게 계속 엄마표 영어로 중학교까지 중학교 때는 거의 영어를 잘 안 했죠. 가끔씩 영어 읽기, 뭐 방학 때 DVD 정도 보기, 그리고 뭐 가끔씩 읽기 쓰기, 뭐 DVD는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 방학 때만 잠깐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이 영어 실력은 쑥쑥 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들 이맘때 엄마표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아이가 하기 싫어 징징대는 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힘들지요. 하지만 주변에서 아니야, 입시 공부를 하려면은 지금 학원 보내야 돼. 근데 그 엄마들은요, 엄마표 영어를 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해본 사람들도 마음이 약해서 다 돌아서는데, 제일 힘든 게 그것을 길을 막고 내가 시키는 대로 꿋꿋하게 해가는 그 마음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영어를 잘하는 엄마도 아니고요. 하지만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는요, 물론 중간에 잠깐 한두 달 한눈 팔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꿋꿋하게 끝까지 했다는 거기에서 정말 제가 어머님들에게 내세울 좀이거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올리비아 리님이 솔직한 말씀에 공감 많이 하면서 보고 있어요. 저희는 엄마표 영어 6년, 아빠표 수학 3년인데요. 와, 엄마표 영어 하면서 이렇게 꾸준히 엄마가 하시고 아빠가 또 수학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한 가정이신데요. 아직 유치원생이에요. 아마 엄마표 영어 6년이랑 보니까 아이가 이제 한 7살 정도 됐겠네요. 지금 얼리 챕터북 재미있게 보는 중인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어 절반하고 등원하고, 유치원 다녀와서 영어 절반하고 수학하고 우리말 책 읽기,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영어, 수학, 한글책 읽기입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빠가 또 수학을 도맡아서 해주시니까 어머니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는 모든 걸 다 제가 했는데, 저희 남편은 만약에 영어 책 이런 게 필요해 하면 제가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면 우리 남편이 막 검색해서 저렴한 책 또 잘 신청해서 사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DVD 재생기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남편이 검색해서 사주고, 그리고 제가 또 CD 케이스 이런 거 사서 또 CD를 구워서 또 할 때 그런 것도 주문해서 또 그런 걸 도와줬지,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아이가 없는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고 오면 아이에게만 하고 사는다. 저처럼 그렇게 했네요. 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 많다니까요. 정말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쪼개서 활용하려면 저는 아이가 유치원 가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유치원 가서는 그냥 신나게 놀고 온다.
아이가 그냥 스트레스 풀고 온다 생각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병설 유치원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1시에 오는 걸로 했습니다. 보통 종일반이 3시인데 1시까지면 엄마가 아이를 딱 보내자마자 청소기를 돌리고 마트 갔다 오고 아이 간식 만들어 놓고 정말 바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가 집이 제일 깨끗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아이가 다 왔을 때는 아이에게만 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특성화 방과 후도 안 하고 땡 하면 기본 수업만 받고 들어오고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요즘 유치원생들도 학원 한두 개는 기본으로 다니는데 그렇죠. 유치원생들도 보통 어머니들이 학원 보내고 종일반 하고 컴컴할 때 오게 하는 엄마도 참 많습니다. 주변 엄마들은 저를 약간 교육에 무관심한 엄마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알고 보면요, 제가 정말 아이에게 교육에 관심 많은 엄마인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무관심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내가, 아이한테 너무 무지하게 공부를 시키나, 너무 무식하게 남들 하는 방법을 안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마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것처럼 밖에서는 보여서 가끔은 아이 친구도 없어질까 고민도 되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아이들 학원 많이 가도요. 학원 가서 뭐 배우고 잠깐 뭐 아이들 몇 마디 나누고 오는 거지. 그게 친구 노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씩 뭐, 요즘 뭐 방방장이라든지 또 유치원에서 놀고 오잖아요. 유치원에서 충분히 친구들이랑 뭐 활동 잘하고 오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아마 집사장님께서도 많이 겪으셨겠죠.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똑같이 이 기분 어떤 건지 다 느낍니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시험도 없어서 더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걱정되죠. 엄마들은요.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도 내년에 걱정되고 아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도 초등학교 가서는 또 시험도 없다는데 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는요. 시험을 치든 학교를 안 가든 이렇게 꾸준히 잘할 엄마 아빠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늘 걱정했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근심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와서 보면은요. 아침에 뭐 학교에서 경기도에는 학교가 9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지역 아이들은 뭐 더 일찍 학교 갑니다. 하지만 저는 똑같이 뭐 9시 가도 6시에 일어나서 뭐 저는 5시 반이나 이렇게 일어났었죠. 일어나서 아이 뭐 집중 듣기, 수학 문제 다 시키고 그렇게 보냈고요. 방학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로나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 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이렇게 하시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가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도 지금 시험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시험이 없어가지고 어머님들이 보통 공부 학원도 잘 안 보내시고 거의 아이들 뭐 놀리고 핸드폰 중독되고 이런 아이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잘 하시는 어머니는요, 계속 그런 걸 차단하면서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 중 하나 알려드릴까요? 또래 엄마를 안 만나셔야 됩니다. 아니면 같이 엄마표 영어를 집에서 하는 엄마만 그렇게 사귀시고 그러면은 덜 불편하고 덜 힘들고 진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제가 저도 이게 안 하는 걸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제가 사람을 잘 안 만나거든요. 사람을 거의 안 만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제 나름의 꿈이 있는데 제 주변에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책으로 그런 꿈을 이루신 분들 책을 보거나 그런 꿈을 이루신 유튜브를 보거나 그리고 그런 꿈을 이루신 분 강의를 들으러 가는 겁니다. 제 주변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자주 만나는 5명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런데 제 미래의 모습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뭐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별로 저는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근데 저 꿈을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 꿈을 이루면서 앞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어머님들도 지금 아이들 엄마표 영어 공부 성공하고 싶은 게 어머니들 꿈이시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시려면 주변 어머님들을 그런 어머님들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엄마표 영어 학원을 추천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혼자서 하면 힘든데 그런 데 가면은 또 그런 엄마들 만나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